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2층은 1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고, 다른 점이라곤 1층에 비해서 방이 조금 더 많은 것뿐이었다. 아쉽게도 무기가 있는 다목적실을 표시해둔 팻말은 땅에 떨어져 널브러져 있었고, 15개의 방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찾아봐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방마다 망할 좀비들은 없는 것 같다. 만약 있었더라면 숨통까지 옥죄일 정도로 조용하진 않을 테니까. 맨 왼쪽 방부터 살펴보자. 첫 번째 방은 생각보다 특이한 점은 없었다. 문이 많이 뻑뻑하게 열렸던 것만 빼면 말이다. 아마 손님을 위한 방이었던 것 같은데, 1인용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과 의자, 간이 테이블이 전부였다. 이상한 건 이 큰 저택에 어떻게 좀비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지? 또 생존자들이 사용했던 흔적이 보이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알 수 없는 이질감과 불안함이 드는 건가?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방까지는 1층의 방과 마찬가지로 무언가가 막고 있는 듯 문이 잠겨있지는 않지만 열리지 않았다. 부디 잠겨있는 이 방들 중 다목적실이 없길 바란다. 역시 부유한 사람이 살고 있던 곳인 걸까? 항상 파티가 있었던 것 같았고, 파티용품들은 방 한 곳에 잘 정돈된 것처럼 보였다. 짐을 정리해놓은 사물함을 하나하나 뒤지다 보니 GPS와 녹음기를 발견하였고, GPS는 아쉽게도 작동이 되지 않는 듯했다. 녹음기를 틀어보았는데 떨리는 목소리와 갸냘픈 목소리가 들렸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절 찾아와 주세요. 제발 절 살려주세요. 생존자가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갑자기 GPS가 켜졌고, 신호전파를 보아하니 하수구에서 발견된 공간으로 위치가 떴다.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은 생존자가 없었는데, 아마도 이 녹음기와 GPS를 놓고 간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겠지. 다음 방으로 가기 전 녹음기에 우리는 이 장소를 지나갔고, 이 녹음을 듣는다면 GPS를 켜고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라고 녹음을 했다. 혹시 모를 생존자들이 이곳을 발견한다면 합류하기 수월하기 위해 추적 장치는 챙겨 다니기로 했다. 물론 약탈자들이 발견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기로 하자. 전방에서 발견한 옷가지를 정리하다 보니 두 벌의 주머니에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뒤적임을 꺼내보니 부적과 돌돌 말린 뭉텅이 빨간 실이었다. 옷가지를 다시 자세히 보니 세트로 맞춰진 옷이었다. 한 번도 안 입은 옷 같은데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영혼 결혼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옷주머니에 이런 물건들을 안 넣고 다니는데, 영혼 결혼식에 올리는 옷주머니에는 실과 부적을 넣어 서로 이어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파티용품 정리함에 왜 이런 옷이 있는지, 영혼 결혼식에 쓰인 물건을 사람이 써도 되는지, 지금은 이것저것 따지면서 가릴 상황이 안 되므로 부적과 빨간 실 뭉텅이는 불에 태우고 짧은 기도 후 옷을 정리하며 가방 속에 넣었다. 이 방은 지금까지 봤던 어느 방들과 비교해도 기괴하다. 사방이 거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방 안에 있으면 무한한 공간에 갇혀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다.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방인 걸까? 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오래전 봤던 영화 중 악령들을 거울에 가두는 그런 장면을 본 것 같은데, 악령에 대처하기 위한 방인 걸까? 그건 그렇고 2층에 올라오고 나서부터 어디선가 자꾸 우리를 지켜보는 느낌이 든다. CCTV 같은 기계적인 시선이 아닌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는 시선이다. 기분 탓이라 생각하도록 하자. 7번째 방을 확인하려는 순간 어디선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악취가 풍겼고, 냄새를 따라간 곳은 2층 화장실이었다. 그곳에는 이제는 없어진 줄 알았던 이터 개체가 있었다.
이 개체는 좀비 사태가 발생하고 거의 초반에 생겨난 변이 개체인데 독성 물질이든 뭐든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개체여서 자연스럽게 개체 수가 줄어들다 없어진 개체였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의문이지만 이 개체는 뭔가가 이상했다. 후각이 극도로 발달한 개체라 내가 저택에 들어온 순간 냄새를 맡고 나에게 달려왔을 텐데 마치 혼이 빠진 사람처럼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저 아주 미세하지만 양옆으로 몸을 흔들거리고 있을 뿐. 혹시 모를 상황에 개체의 머리통을 박살냈고 원래 확인하려던 방을 확인하러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여태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천장에 있는 문이 눈에 들어왔고 저곳은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문이라고 했다. 어쩌면 저곳을 통해서 손쉽게 방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른다. 문을 열려면 막대가 필요해 보여서 주위를 살펴보니 언제 왔는지 꼬마가 나에게 긴 막대를 내밀고 있었다. 깜짝 놀라 움찔한 모습을 본 꼬마는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고 막대로 문을 열자 계단이 내려왔다. 확인되지 않은 공간이기에 내가 먼저 올라간 후 안전이 확보되면 꼬마를 데리고 오면 된다. 하얀 천들로 수많은 물건이 덮여 있었고 위험한 물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 꼬마에게 물건을 만지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창고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아마도 이 집 주인의 취미인 듯한 중세시대 물건들도 보였다. 그 중에서 쓸만해 보이는 방패가 눈에 띄어 챙겼고 아쉽지만 이곳을 통해서 다른 방들을 확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이곳은 분명히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는 몰라도 8번째 방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아주 멀쩡하게 전등에 불이 들어왔다. 그리고 각종 실험 도구들과 현미경, 알 수 없는 조직 샘플들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조직 샘플들은 이미 썩어서 무엇의 조직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 단순히 취미 생활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전문적으로 무엇을 연구한 흔적이 남아있는데 도대체 뭘 실험했던 걸까? 문을 닫고 나가려는 찰나 천장에 작은 틈새가 보였고 이곳에 수칙서에 나와있던 다목적실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아까 천장의 문을 열었던 막대기로 틈새 주변을 건드려 보았고 갑자기 천장 일부분이 깨지더니 흰색 보자기가 묵직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로 처음 보는 리벌버와 대충 봐도 20발은 훌쩍 넘을 것 같은 실탄이다. 무기다운 무기가 생겼지만 사운드 콜렉터나 다른 개체들의 이목을 끌 수 있으니 정말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한 총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혹시 필요할 것이나 유용하게 쓸만한 것이 남아있을지 몰라 몇 개 남지 않는 방들을 빠르게 확인하고 가보려 한다. 바로 옆방은 도서관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책방이다. 책들을 살펴보니 실험에 관한 책들과 도시전설과 흑마법에 관련된 책 등 이상한 책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는 물과 피에 다 젖어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는 눅눅하고 낡아빠진 문서들이 쌓여 있었다. 내용은 너무 손상되어 알아볼 수는 없지만 붉은 글씨로 뚜렷하게 저감시 탐구일지라고 적혀 있었다. 저감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선 우리나라에 없는 도시다. 그럼 도대체 이 문서에 나오는 저감시라는 곳은 어디인 거지? 갑자기 엄습해오는 불안감. 이건 동물적인 본능이고 생존 본능이 나에게 이곳을 빠져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이곳을 빨리 탈출해야겠다.